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뒤에서 할 내용이 스포가 많이 됐는데요. 그래도 재미있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야구인이 아닌 비야구인이다 보니까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와 계신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한번 와봤거든요. 어떤 분들이 계신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코치님들 한 번만 손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코치님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오신다고 들었어요. 학부모님들 혹시 계시나요? 네, 학부모님들 꽤 많으시고 선수분들도 계신가요? 선수분들도 비율이 비슷비슷하네요.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가요? 어떤 목적으로 오시는지 한 번만 여쭤봐도 돼요? 저 그냥 일반인인데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야구 좋아하는 일반인. 약간 제 친구 같은 느낌. 또 어디 계셨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분들께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올까를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분들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볼게요. 야구의 전설로 기억되는 경기. 2007년 대통령배 모교야구 결승전. 이날 경기는 야구 명물 광주일보와 서울보가 맞붙었는데요. (9대 8로) 치고 있던 광주일보는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안 써요. 자, 멈춰니다. 말로 올 카운트는 투앤투 6을 맞는 6번 타자 유재훈 생각 6구 1루 경기 끝났습니다. 연이은 안타로 결국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광주일보. 당시 선수들 중 히어로스의 서건창, 베어스의 허경민, 트윈스의 정찬원, 이글스의 장민재, 타이거즈의 신동석 등 모두 8명의 선수가 현역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회에 참여한 선수는 모두 35명. 나머지 선수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네. 그 완턴 야구 선수는 어디로 갔을까라는 게 이 다큐멘터리의 주제였고요. 제가 대학에 가서 저도 야구를 그만둔 상태에서 봤을 때 뭐지 하면서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만 보면은 잠시만요. 처음에는 약간 이게 누군가의 이야기겠지 하면서 가볍게 몰입을 했고 나도 저런 프로 선수를 생각하면서 맨 처음에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제가 언젠가 이제 팔꿈치 부상을 입고 야구를 그만두게 될 때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저의 이야기가 돼 있더라고요. 저도 저 선수들처럼 똑같이 유니폼을 입고 우승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하지만 프로 선수가 되는 건 그중 정말 일부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선수들은 어떻게 살지? 이런 생활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제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했을 때 저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야구 선수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게 나의 이야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도 저의 영상을 보고 저의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막 메시지를 보내주면서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또 어떤 한 선수는 이제 고3인데 프로는 못 갈 것 같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라면서 사실 정말 막막한 고민이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현실적인 고민이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치 나도 저런 고민을 했었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야구인도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막 타격 이론을 알거나 막 승리를 하는 방법 이런 걸 저는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강의를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걸 전달해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럼 내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건 뭘까라고 했을 때 야구인들에게 야구인 출신으로서 비야구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동을 그만두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구를 그만두게 됐던 고비가 있었는데 그 고비 때마다 저한테 저의 발목을 가장 많이 잡던 질문이었어요. 지금까지 야구밖에 안 해본 너가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솔직히 선수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 부모님이시라면 자녀한테 이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한테 들어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치 난 야구밖에 못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게 저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가져왔는데 이게 뭐 같나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에 계셔가지고 한번 찍어보시죠. 야구를 사랑하는 야구를 사랑하는 출렁출렁 있는데요. 이거는 저의 인생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왔고요. 시간대별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시간대와 저의 만족감, 기쁨을 축으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가지 포인트로 제 인생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야구 선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야구부가 없었는데 가정통신문이 날아오더라고요. 야구부 입단 테스트를 본다 라고 하면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구는 저도 엄청 좋아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진짜 좋아하셨거든요. 약간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처럼 되기를 아버지는 되게 꿈꾸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야구부 입단 테스트를 보고 합격했어요 하고 아버지한테 들고 갔더니 제가 아버지한테 피아노 하고 싶다 뭐 태권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안 보내주시더니 야구부를 바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전학을 가서 야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구를 할 때 되게 그 전날 설렜던 기억이 있어요. 막 유니폼도 막 이렇게 품에 안고 자고 글러브 막 냄새 맡으면 그 새 글러브 냄새 좋잖아요. 소가죽 냄새. 그런 거 맡으면서 막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야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되게 잘했어요. 제가 초1 때 반에서 키가 제일 컸거든요. 학교에서. 지금도 키가 그때만큼 이제 커졌는데 그래서 키도 크고 저는 그때 투수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투수하기에 조건이 좋잖아요. 그래서 투수도 하면서 저는 둔촌초등학교라고 여기 딱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투수, 유격수, 4번 타자를 하면서 승승장구 하면서 아 진짜 뭐 되겠는데? 이러면서 약간 기대를 하고 야구선수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구선수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옆에 있는 배명중학교로 진학을 했고요. 배명중학교도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명문중학교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투수와 3루수를 하면서 열심히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투수를 정말 하고 싶었고 그래서 투수가 되려고 정말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저는 몸이 되게 좀 말랐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훈련법과 운동법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투구를 하는 게 약간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연습을 했던 거고 그래서 중학교에 진학해서 기분이 좋게 좀 유망주처럼 성장을 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위기가 닥칩니다. 중학교 3학년 3월에 이제 봄 리그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팔이 이렇게 안 펴지는 거예요. 오른팔이. 이게 피려고 하는데 안 펴져요. 계속 밀어도 안 펴지고 피면 막 부러질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팔꿈치는 계속 아팠는데 사실 선수들은 계속 아프잖아요. 어딘가가. 안 아픈 날이 없고 안 아픈 선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거겠지 하고 그냥 정형외과를 갔더니 이거 좀 이상하다. 너 MRI 한번 찍자. 이래가지고 MRI를 찍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인대가 찢어져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다, 너 팔을. 그래서 야구를 계속 하고 싶으면 수술을 해야 되고 야구를 안 하면은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야구만 바라보면서 약간 세계 최고의 투수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야구가 내게 아닐 수가 있겠다 하면서 이제 아버지랑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때 했던 말이 저한테 지금까지 야구밖에 안 해본 네가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냐. 한 번 더 해보자. 우리 수술해보자. 라고 했고 저도 아직 아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보여준 게 없다. 야구를 해보자. 라고 해서 수술을 하고 야구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옆에 김진석 정형외과 요즘도 많이 가나요? 요즘은 청담 리온 정형외과로 많이 가나요? 네, 그래가지고 김진석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하고
수술도 굉장히 잘 됐고 재활도 여기 근처에 있는 막 그 당시 유명하다고 하는 재활센터에 가서 그때 만났던 선수들이 다 막 TV에 나오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좋은 환경에서 이제 재활을 받았어요. 그래서 재활도 받으면서 정말 재밌었거든요. 왜냐면 야구 연습할 때는 제가 선수할 때만 해도 엄청 과학적인 훈련법 이런 거 잘 하지 않았는데 재활 가니까 정말 그런 과학적인 훈련법, 과학적인 트레이닝을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재활에서 회복하는 그 과정도 너무나 과학적이었고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재밌어 하면서 흥미를 계속 느끼면서 재활에 1년 반이 걸렸는데 전 그 기간 동안 되게 재밌기도 하고 만족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때 중학교 3학년이니까 제 친구들이 이제 막 그때 그 당시에는 막 봄에 있는 리그도 뛰고 여름에도 뛰고 이러면서 조금씩 고등학교를 이제 막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재활센터에만 있고 병원에만 있으니까 어떤 감독님한테 눈에 띄지도 않고 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선수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에 갈 때 되게 그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재활을 마쳐 갈 때 아 내가 빨리 야구장에 복귀해서 나랑 같이 야구했던 저 친구들 다시 내가 따라잡아야겠다. 내가 다시 막 네이버에 내 이름 검색했을 때 딱 떴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도 감독님한테 그냥 제가 배명 중이니까 배명고 그냥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친구들 다 가는 거였는데 감독님한테 그냥 친구들 따라서 가는 걸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이렇게 묻어가는 느낌이라서 나 너무 싫고 혹시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학교가 있으면 알려달라. 난 거길 진학하겠다라고 해서 배명고에 가지 않고 경동고라고 그 당시에 새로 감독님이 부임하시면서 팀의 리빌딩을 하시는 그런 팀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외롭기도 하고 더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이 됐고 제가 복귀하게 된 건 여름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통째로 끝내고 고등학교 1학년 여름까지 재활을 하다가 여름에 이제 학교에 복귀를 했고요. 그때 제 목표는 딱 명확했어요. 정말 투수. 그래서 내 고1 가을 추계리그에 나가서 나는 140km를 던지겠다. 그 당시에 중학생은 130 던지면 약간 눈에 띄었고 고3 정도 되면 이제 150 넘기면 이제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고1 때 140을 보이면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프로팀이라든지 어디 대학팀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저는 140km를 던지는 걸 목표로 잡았어요. 하지만 이 그래프에서 예상하실 수 있듯이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추계리그를 앞두고 제가 그 핸드폰에 D-Day 100일 이렇게 딱 맞춰놓고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기 보시면 제 기쁨이 가장 높았을 때예요. 저는 이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아요. 야구장에 오랜만에 복귀하기도 했고 학교는 집에서 1시간 걸렸는데 감독님한테 합숙하고 싶다고 합숙소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합숙소에 남아서 막 11시에 운동 끝나면 재활 1시간 하고 하우스 가가지고 섀도우 피칭 1시간씩 막 던지고 그래서 아직도 약간 뭉클했던 때가 그렇게 새벽 1시에 이렇게 섀도우 피칭을 혼자 하고 있었는데 그 숙소에 코치님도 계셨거든요. 근데 하우스에 불이 켜지니까 들어오셨나봐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딱 문을 쓱 여시더니 저도 약간 놀라서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코치님이 그냥 적당히 해라 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뭔가 좀 너무 뭉클했어요. 뭔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만큼 뭔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말 이번 추계리그 때 정말 잘 해야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사실 저때 팔이 계속 아팠어요. 이게 금방 낫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독님, 코치님도 당연히 아시죠. 그 선수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너 이번 리그엔 투수로 못 올라간다. 내야수로 뛰자. 이랬는데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이제 마음을 접은 것 같아요. 내가 할 건 여기까지다. 나는 이제 다 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이 결과가 투수가 아닌 내가 원하는 포지션이 아니고 내가 원했던 그 140km 우완 투수라는 걸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생각한 선은 딱 여기까지였다 라고 생각하고 그 추계리그는 정말 마음 가볍게 하고 그냥 팀을 위해서 뛴다라고 생각하고 내야수로 그냥 뛰면서 그 대회를 마치고 감독님한테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만둘 때 또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너 야구밖에 못하는데 이제 와서 뭐 하려고? 심지어 막 친척들한테도 전화 와서 아버지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너 이렇게 그만두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저의 기분 상태를 보면 정말 나락을 뚫고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정말 이때 저는 나 이제 어떻게 살지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뭔가 그 친구들보다 이겨야지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실패해서 완전한 패배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도 할 줄 모르고 평생 해왔던 야구도 이제 그만두고 난 이제 뭐 먹고 살지? 뭐 하고 살지?
근데 그 당시 저랑 같이 고등학교 3학년 형들 보니까 형들이 막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형도 야구를 진짜 잘했는데 대학이랑 프로가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트클럽에 가 있고 어떤 형은 야구 그만두고 가출해서 그냥 어디 연락도 안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저게 내 미래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내가 저걸 원하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어떡하지? 이러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하던 끝에 제가 재활을 할 때 재밌었던 그런 몸에 관련된 과학적 트레이닝 방법이나 몸의 어떤 그 부상을 회복하는 방법? 그런 게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체육과학연구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체육과학연구원이 돼서 유소년 선수들이 나처럼 이렇게 부상을 입고 야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만들고 싶다. 이런 불행을 또 겪게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체육교육과라는 목표를 세웠고 그 체육교육과가 있는 학교가 서울대, 고대, 연대 그리고 몇 개 더 대학들이 있었는데 사실 야구 선수들은 다 1등 하고 싶지 막 2등, 3등 생각하면서 야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서울대 목표로 할래 라고 하면서 서울대 체육교육과 가야지 하면서 목표로 하고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처참했던 시기에 저는 이제 요즘만큼 공부하는 학생 선수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1 11월이었어요. 고3 11월까지 이제 수능까지 딱 2년이 남아 있었는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야구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멈춰 있었던 거죠. 모든 지식이. 그래서 나눗셈도 할 줄 몰랐고 구구단도 그때부터 외웠어요. 한 7, 8, 9단을 잘 못 외워서 구구단, 나눗셈 막 이런 거 외우고 1차 방정식이 뭐지 이런 거 혼자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배우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교에서 350명 중에 저는 이제 같은 야구부 제외한 330등 이랬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고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2년 뒤에 제가 원했던 대학 중에 하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저는 그걸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라고 하면은 내가 야구할 때는 하루에 100바퀴씩 야구장 런닝을 뛰고 200번씩 공을 던지고 300번씩 스윙을 했다. 근데 공부할 때는 그냥 100개씩 문제를 풀고 200개씩 수학 문제 풀고 300개씩 영어 단어를 외웠다. 그런데 나는 야구할 때는 거의 한 12시간 넘게 야구만 하는 시간이 정말 많았는데 공부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해도 7시간, 8시간을 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할 때의 목표가 나는 야구 선수 할 때만큼만 하자가 목표였는데 난 한 번도 못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는데 저는 2년 뒤에 전교 330등 전교 꼴찌에서 전교 10등권 위로 올라가면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약간 되게 기분이 좋고 하면서도 얼떨떨하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은 왜 그러면 그동안 못하고 있었지? 12년 동안 공부한 애들을 저는 2년 만에 따라잡은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저는 야구 선수 생활을 마치고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비야구인의 생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그 이후에 제 삶들을 사진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초등학생 때 있던 저의 빡빡머리 시절이고 이렇게 중고등학생을 거쳐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학교에 입학한 게 사실 흔하게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EBS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EBS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야구소년의 꼴찌 탈출기 이러면서 수능 역전 홈런을 날리다 이런 제목으로 저의 공부법에 관련해서 30분 동안 이렇게 막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런 자세한 이야기들을 담아서 되게 뿌듯했던 순간이었고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이런 사회인 야구도 많이 하고 여기 보시면 포수 미트 왼쪽 글러브 왼손잡이인데 포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완전 이제 아마추어로 간 거죠. 되게 재밌어요. 가면 주변 사람들이 정말 잘해주거든요. 선수 때처럼 막 이기란 말도 안 하고 가면 굉장히 대접받고 오는 곳이라서 마음 편하게 이제 놀러 다니면서 야구를 취미로 즐겼던 것 같고요. 그렇게 선수로 뛰고 싶었던 잠실 야구장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투수로 이제 드디어 못 이뤘던 꿈을 이렇게라도 이루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 고연전, 정기전, 연고전 있잖아요. 저는 고연전이 편한데 혹시나 계실까봐. 그래서 그 엘리트 선수들, 그 프로 선수들이 하기 전에 아마추어 고연전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야구동아리 1등이랑 연세대학교 야구동아리 1등이 아침 7시에 잠실 야구장에서 만나서 이렇게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 스코어 보시면 12대3 이런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거든요. 저희 12대3일 텐데, 점수 제가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서로 그냥 우리 잠실 야구장에 밟았어. 우리 여기서 뛰어봤어. 하는 게 목표라서 승리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모두가 정말 표정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구장에서 시합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를 졸업했고,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임용고시를 치르고 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뭐 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체육과학 연구원도 원래 꿈이었으니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대학원을 가고 이러는 것보다 빨리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또 만나고 싶고 돈을 빨리 벌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임용고시도 평균 합격생의 수험기간이 3년인데 저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또 합격을 끝내버렸어요. 근데 약간 저도 이것까지 되니까 약간 더 얼떨떨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게 뭘까? 나는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된 걸까? 라는 고민도 그때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인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선생님도 이제 그만두고 좀 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30년 넘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 번 이제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구는 저의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굉장히 확고하게 중심에 가지고 있고요. 작가 활동도 하면서 책을 썼던 거를 판매하면서 그 책은 이제 아까 말했던 선생님이 되는 임용시험을 제가 빠르게 합격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식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필요한 책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 제가 야구를 그만두고 책을 많이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게 돼서 책과 관련된 모임을 파트너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을 하면서 제 삶을 아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너가 야구를 안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차라리 너가 야구 말고 처음부터 공부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야구를 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야구 덕분에 나는 지금까지 이런 인생을 만들 수 있었다 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왜 딴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어떤 성과나 이런 데서 약간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우연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과거들을 계속해서 되짚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야구에서 얻었던 능력을 3가지로 한번 추려봤어요. 굉장히 정말 야구 그만둔 지 벌써 한 15년 됐거든요. 15년 동안 야구에 대한 감정이 정말 복잡했어요. 애증의 관계처럼 좋아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정말 끔찍하기도 했거든요. 뭔가 그 실패하는 그 마음이라든지 열등한 느낌? 그럼에도 지금의 나를 만든 거는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8알이 야구인데 이 야구가 내게 뭘 남겼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맞춰. 이게 뭘까요? 이 그림. 베이스, 그쵸? 그래서 제 첫 번째 능력은 베이스 러닝입니다. 베이스 러닝이라고 하면 뭐야? 달리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베이스 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달리기. 그쵸? 달리기를 멈추면 그건 베이스 러닝이 아니잖아요. 저는 베이스 러닝에서 배웠던 게 끝까지 달려라 였어요. 너가 친 타구가 어떻게 되는지 너가 아웃이 돼도 되고 병살이 돼도 되니까 끝까지 달려라. 멈추지 마. 그거였던 것 같거든요. 야구에서 말하는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런 게 하루에 한 경기 한 번 있는 일이라면 베이스 러닝은 정말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1년 내내 겪는 일인데 이 베이스 러닝을 할 때의 마음가짐을 제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이미 끝났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그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저의 공부에도 영향을 미쳤고 관계에서도 직업에서도 삶에서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태도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내가 준비한 거는 다 거기다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놓고 온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야구에서 얻은 첫 번째 능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맞춰보실 수 있나요? 키워드라도 정신이요? 정신력. 네, 좋아요. 또 하나만. 멘탈. 정신력, 멘탈. 네,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전략적 사고를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야구의 목표가 뭘까요?
승리. 그렇죠. 우리는 승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야구 선수들은 이 승리하는 목적,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을 정말 잘 기억하는데 세상에 나갔을 때는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했었는데 제가 학생일 때도 많이 느꼈고 선생님을 할 때도 많이 느낀 게 학생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목표도 없고요. 그냥 가방 메고 그냥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 가요. 근데 야구 선수 중에 어느 누가 그냥 와서 야구를 하다 가요. 그냥 다 어떻게든 잘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이기려고 하고 내 기록 높이려고 하지. 그래서 약간 그런 전략적인 이런 목표에 대한 의식과 이 전략적 사고라고 하면은 그런 목표가 있다 보니까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지? 라는 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파악을 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는 상대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상대팀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우리 팀의 자원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건 야구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 야구 밖에서는 정말 흔치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험 공부, 대학의 수능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그럼 수능이 뭐지? 왜냐면 제 상대팀이잖아요. 상대팀에 사이드암이 있으면 사이드암 연습을 했던 것처럼 상대팀에서 내가 어려워하는 게 뭐지를 엄청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수능 시험도 수능이라는 뜻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능이 그냥 문제 푸는 걸 잘 보겠다는 게 아니라 너가 대학교에서 수학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볼 게가 수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상대팀에 파악을 하고 그럼 내가 지금 수학을 너무 못하네? 수학부터 해야겠네? 이런 식의 전략을 짤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세월이 가는 대로 그냥 앉아있어서 공부를 하고 어떤 취업이 되는 거랑 다르게 목표가 좀 명확하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최단거리로 계속 계산을 해보고 우리가 데이터 야구 하듯이 데이터를 계속 쪼개보니까 그걸 달성하기가 좀 쉬웠구나. 내가 야구할 때 이런 전략적 사고를 배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더 월드 베스트. 우리는 세계 최고의 무엇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야구 선수가 아닌 이상 세계 최고의 무엇이 되겠다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저는 정말 세계 최고의 투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박찬호 선수가 항상 그 뉴스 일면에 나오고 있었고 박찬호기 야구대회에 가서 시합을 뛰면서 박찬호 선수를 보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그런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라는 게 저한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이 야구의 밖에서는 세계 1등이라는 말을 함부로 꺼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야구할 때는 너무나 이 세계 1등이라는 말 모두가 세계 1등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실행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야구 밖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실행력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현재 지구의 인구가 80억 명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80억 명 중에서 한 명이 돼야겠다라는 목표로 되게 많은 연습과 많은 시간을 보냈던 거고요. 앞에 있는 이 110명은 혹시 맞출 수 있는 분 계신가요? 110명. 네. 드래프트에 지명되는 선수. 맞아요. 한 해에 드래프트에 지명되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110등을 해야지 프로팀에 갈 수가 있어요. 아까 처음 다큐멘터리처럼 그 많던 야구 선수들 중에 그 일부만 이제 프로 선수로 데뷔를 하고 110명 외에 나머지 학생 선수들은 이제 어떻게 하지? 아니면 뭐 대학에 갈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3,443명 혹시 뭔지 아시나요? 대학 야구. 전국 대학 야구 선수 수? 비슷했습니다. 한 대학교의 입학 정원인데 서울대학교의 입학 정원입니다. 우리가 서울대에 간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많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서울대는 전국에서 그 해에 3,000등 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야구 선수한테 너무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나는 지금 세계 80억 중에 1등을 하거나 전국에서 110등 안에 최소 100등 안에 들려고 하는데 공부하면 3,000등 안에만 들면 되네? 그 옆에는 11,000명인데 이건 스카이입니다. 내가 스카이 가려면 전국 10,000등만 하면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계 최고가 세계 1등을 하겠다는 게 워낙 컸고 워낙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목표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실현 가능한 일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와 그러면 정말 야구가 힘든 거였구나. 야구 선수에서 내가 실패한 게 내 잘못이 아니라 이건 그냥 원래 어려운 일이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야구를 하면서 이런 실행력, 이렇게 끝까지 해내는 힘을 그릿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릿을 익힐 수 있었던 게 야구 선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야구를 하면서 베이스 러닝을 통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고요. 전략적 사고를 하는 방법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이렇게 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구나, 목표를 이룰 땐 이런 길을 통하는구나를 배울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행동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의 삶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말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야구인도 아닌데 야구인의 행사에 와서 비야구인으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고 무슨 얘기가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정말 곰곰이 해봤는데 딱 코치님, 학부모님, 선수님들께 한마디씩만 딱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치님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명의 인생이 바뀌면 온 세상이 바뀐다. 제가 학교에 선생님이 될 때도 꿈꿨던 말이거든요. 한 명의 어떤 사람이 바뀌었을 때 이 사람이 사실 모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고 모든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저 같은 학생 선수가 이제 야구 선수가 더 이상 아니게 될 때에도 코치님한테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나 그때 겪었던 그런 경험, 그때 겪었던 어떤 성장이 지금의 저를 굉장히 키워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치님들께서 해주시는 그런 말들이 꼭 야구에서뿐만이 아니라 야구 밖에서도 얼마든지 이 사람을 성장시켜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코치님들께서는 지금 해주시던 대로 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는 정말 그게 힘든 일이라는 것도 알고 아이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 힘든 길을 겪고 계신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가는 게 사실 이런 과정을 겪고 나면 그 학부모님의 자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있다고 믿어요. 이 야구 선수를 했던 경험은 사실 절대 어디 가지 않고 이건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걸 해냈다는 건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수님들께는 나의 삶이 나의 무기가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이 야구를 그만두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인데 내가 너무 시간 낭비했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저는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시간이 질러서 계속해서 되돌아보고 어떤 차이를 발견해 봤을 때는 그 노력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구나. 나는 결국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야구를 그만뒀을 때 누군가 해줬다면 제가 방황하고 있을 때 해줬다면 정말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강연에 나를 키운 것은 8알은 야구이다 라는 뜻은 이런 내용이고요.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